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 이 맞습니다. 무의가 어떤 뜻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장애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 컨텐츠,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이고요. 예. 무의는 이제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의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따님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척추에 이제 암이 아주 어릴 때 발견이 돼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이제 됐는데요. 4살 때부터 휠체어를 탔고 지하철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지하철로 환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지도를 많이 만드셨던데요. 네. 일반 지도와는 또 어떻게 다르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어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일부러 휠체어 지도라고 잘 하지 않고 교통약자 지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휠체어 가는 길들이 유아차에게도 보통 편하고 그 걸음을 잘 못 걷는 어르신들에게도 편하고, 그런 분들을 다 합쳐서 교통약자라고 하잖아요. 네. 교통약자는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16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 정말 범용적인 그런 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지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지하철을 환승하다 보면은 지하철이 1970년대부터 서울의 경우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덧대서 만들다 보니까 네. 환승 경로가 복잡하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의 그 환승 경로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닥에다가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됐는데, 이걸 한 3년에 걸쳐서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그런 지도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앱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앱 형태로 이제 만들긴 했는데, 네. 이제 그림 형태로 있고 저희 이제 무의 웹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무의 웹사이트, 무의 검색하면은 그 사이트로 네.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뭐 이제 무의가 MUUI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는 무의다라고 해서 weare무의.com MUUI로 해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지도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 뭐 지하철 지도를 누구 말 맞다나 애엄마가 만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제 핀잔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정보기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지도 말고 왜 그 K로 시작하는 지도 맵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에 국토교통부가 만든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안내 정보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지도를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저희 지도를 탑재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국가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해주신 거라서요. K맵에 가시면은 그 정보를 저희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정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좀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 이준석 대표하고 전장현 쪽하고 같이 좀 갈등을 벌이는 그리고 또 토론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위하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라이브로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그 나이 지긋한 시민 한 분이 여기 어떻게 내려왔느냐라고 막 그
시위하시는 분들은 따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동권 좋아졌는데 왜 시위를 하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무의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휠체어 직접 타고 다니시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활동가들이 20년 동안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로에 내려가서 눕고 몸에 쇠사슬 붙고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뭐 국회까지 기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야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엘리베이터 가장 많이 타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휠체어 이용자가 한 명 있다면은 어르신들이 6명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지하철의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 휠체어 분들은 보통 뭐 5분 정도 기다리면은 적게 기다리는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20분까지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물론 이제 불편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그렇게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는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네. 결국은 어르신, 뭐 유아차, 모든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 뭐 이제 사실 신체 건강하신 분들도 뭐 다리를 삐거나 해서 목발을 짚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유용하나 그런 거를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지하철 이렇게 뭐 불편하고 힘든데 지하철 타지 말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네. 하는데요. 네.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뭐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장애인 콜택시는 그냥 뽑기죠, 뽑기. 이제 이게 배차가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이 이제 운 좋게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은 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콜택시 앱으로 그냥 일반 택시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뽑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는 오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 그 장애인 콜택시의 그 평균 대기 시간이 32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30분씩 평균적으로 걸리는 콜택시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택시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30분 정확하게 30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는 5분이 걸리고 화장실에 있는데 막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막 2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들쑥날쑥하니까 특히 뭐 병원 같은 데 갈 때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불렀다가 뭐 취소하고 다시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래서 걸리는 시간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서 콜택시를 막 마음을 졸이면서 부린다든지 이런 현실이죠. 네. 근데 지자체 경계를 넘어갈 때는 미리 사전에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 뭐 수도권 지역은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을 네. 벗어난다거나 이러면은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저희 아이가 부산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 공항에서 내려서 자기 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원래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타지 사람이니까 장콜 대수가 부족하니까 예. 타지 사람은 이제 따로 이제 예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밤 9시인가 10시인가에 전화를 하면은 예. 예약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 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네. 안 받더라고요. 콜센터가. 그렇게 안내를 해놨는데도 그래서 그날 하는 수 없이 아마 공항에서 그 지하철이 뭐 한 40분인가 걸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서 하는 수 없이 버스도 탈 수가 없으니까 버스가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그렇게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뭐 소도시 이런 데는 놀러 갈 수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 전용이 아닌 이제 장애인 콜택시 얘기만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근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외국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뉴욕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노란색 거기 옐로우캡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콜택시. 예. 거기에 커다란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네. 좀 큰 밴 같은 택시들. 그래서 그거를 진짜 길에서 그냥 잡아서 저희의 휠체어 태워서 왔었거든요. 약간 비싸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일반 택시인데 그게 사실 공항에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오시는 분들 보통 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이 많은 분들은 그런 택시를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택시, 유아차, 어르신, 일시적인 보행 불편, 짐이 많은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보행 약자가 이용 가능한 그런 종류의 이제 택시가 필요한데 그게 미국 뉴욕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큰 도시에서는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럽 같은 데에서도 많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도 몇 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택시가 영국의 블랙캡이라는 런던의 명물입니다. 네네. 그 택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택시 그 크기만 본다 그러면 승합차를 활용하는 택시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맞습니다. 택시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휠체어를 접어서 접이식 휠체어면 뒤에다 싣고 이제 승객은 하여튼간에 걸어서 부축을 받아서든 어쨌든지 간에 거기로 걸어서 이제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휠체어를 태우려면은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조 비용이 차당 1,200만 원 이 정도 이제 드니까 사실은 수지 타산이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접이식 휠체어를 태우는 그런 그 밴형 택시를 가끔은 태우기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안아서 올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또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버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에스코트 같은 걸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분들이 타면은 또 노골적으로 일반 택시의 경우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또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요즘 시위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동권은 기본권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학교도 가고 교육도 받고 일도 하러 가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동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불편들 하시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예. 친정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조금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아이고 시위 같은 거 왜 하냐 약간 이런 전형적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동권 시위를 보고 제가 의견을 여쭸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아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그렇게 시위를 하겠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주라고 나라님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말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